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어떻게 버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는 더욱더 힘든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직전 거래일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투심이 많이 둔화가 되는 흐름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보조금 이슈도 상방을 계속 제한하는 모습들인데 11월 마지막 거래일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친 것 같은데 다가오는 12월장에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으로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 버티는 데를 넘어서 좀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무료 공개 방송 기회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서 다음 달에 필요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머니왕 1부 오늘도 이분과 먼저 문을 열어봐야겠죠.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번 한 주도 저만 힘들었다는 소문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만 다른 세상에서 매매하시는 분처럼 위원님 종목들만 잘 가고 위원님만 정말 웃음이 식지 않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위원님? 뭐 저만 좋았다는 것은 좀 과찬의 말씀이고요. 좀 시장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근데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거기에서 굉장히 우열이 가려진 장세다. 어떤 면에서요? 실기자 수익에서요. 그걸 좀 극명하게 보여준 게 이번 주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뭐 11월 달을 마감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체를 한번 우리가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또 12월 달을 한번 우리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달 아쉽게도 월봉상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역시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아침 방송, 낮 방송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섹터가 바로 어떤 거였죠?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그걸 노리시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섹터에서 지수와는 별개로 아주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12월 달은 어떻게 전망되느냐? 저는 12월 달은 양봉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양봉이 난다고 그래서 급격하게 뭐 장대 양봉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수는 하방 경직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 달 전체를 보면 양봉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럼 시장이 안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일어날까요? 역시 활발한 종목 장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서 산타 랠리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망 섹터는 뭐냐?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에서도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거 좀 이제 약간 처지는 그런 대장주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가 부상할까요? 바로 루닛을 비롯해서 의료 AI 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AI는 패러다임 시프트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섹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아직도 신규 상장주는요, 그동안 신규 상장 제가 자꾸 이제 보시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가격 메리트가 많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시작된 신규 상장주, 상장 러시가 이제 잦아드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수급에서도 상당히 좀 호전되겠죠?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라 해서 여러분 이건 좀 오해를 마셨으면 하는데요. 무조건 신규 상장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전제 조건에 달아갑니다. 뭐죠? 펀더멘탈 대비 가격 메리트를 만족한 종목들. 그걸 노리셔야 되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들이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를 노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강하게 못 가죠. 왜 그러냐면 일간 차트예요. 이 빨간색에서는요 강하게 못 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때는 매수 구간, 이때는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쩌면 굉장히 쉽죠. 예. 근데 이때는 비관론 일색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때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많이 뭐 모든 증권 방송 또는 전문가들한테 그런 언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15%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15% 오르니까 대형주가 당연히 내리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나와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반도체 같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리면 49,900원, 100원 빠지니까 온통 매스컴에서 뭐 4만전지 시대가 왔다.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바로 기회인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늘 뉴스에 앞서서 좀 우리가 선정하는 그런 걸 노리자. 그게 뭐냐면은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많이 만족하고 시장에서 외면할 때 요즘 뭐 그런 유행 있잖아요. 줍줍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 당연히 쌍바닥 찾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제 왜 저는 12월 달을 좋게 보느냐. 이게 월봉이에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에서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입니다. 저는 어제 참 이제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1.95, 코스닥 2.33 패닉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12월 달을 위해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만족할 만한 조정이 일어나는 거, 음봉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세인장에서 음봉 하나 끝이지만 보통 3579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통 홀수에서 하락을 마무리하고 또 상승할 때도 홀수에서 3579, 그러니까 양봉 개수가 뭐 3개냐 5개냐 7개. 저는 그 쫙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게 상당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봉이 5개잖아요. 그러면서 12월 달은 좀 양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이게 뭐 장대 양봉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기 지표가 좋지 않고 다 지금 뭐 기업들 좀 안 좋고 지금 대기업까지 구조종이 있는데 여기서 급등 나올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좀 안정되다고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음봉 5개네요. 그래서 오히려 종목에서 기회를 찾자. 이제 지수는 크게 이제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이런 부분을 상당부 주가에 선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규 상장주는 제가 계속 보자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게 하나만, 이런 이 탭을 보실래요? 미국에서도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핫해요. 아마 이것은 증권방송에서 제가 최초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그 테이블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미국에서요, 2024년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이게 어제 보면은 프리메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44% 올랐고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았어요. 이거 처음 보시죠? 그런데 뭐 미국뿐만 아니고 이미 국내 증시에서는 이 신규 상장주들이 다 지금 가장 핫하게 오르고 있다. 항상 이것도 무슨 뜻이냐면 신규 상장 지속되는 거고요. 확실히 선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따가 또 우리가 한번 이번 주 어떻게 이제 상승 흐름이 일어난 종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함께 공부해 보시면 아하 좀 끄떡끄떡 이렇게 좀 공감을 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기회를 찾자 활발한 종목 장세를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직전 한 주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너무 일부 섹터, 일부 종목들만 상승을 보였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의 이 황금 맥점 종목들은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이 부분 보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황금 맥점 위원님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황금 맥점은 쉽게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실전 매매 있을 때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오늘의 이슈가 뭐지? 뉴스 나와서 틀어 막 올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걸 철저히 배제합니다. 철저히 배제. 이거 정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잡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뒤늦게 뉴스 나오고 이미 시장에서 회자되는 종목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뒤늦게 따라가면은
잘하면 또 수익도 나요. 그게 뭐 결코 나쁘다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늘 거기에서 좀 이렇게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보면 방송 시청률도 안 올라요. 그래서 그게 맞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방송에 많이 타고 모든 증권방에서 얘기 나오고 그럴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구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어때요? 잘못하면은 또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맥점 전략은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점 맥점을 잡는 거예요. 10가지 전략이 있답니다. 아, 복잡할 것 같죠? 아니, 2,600개 종목 중에서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 그 딱딱딱 핵심 전략, 그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고요. 그 로직을 이해하시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주에 정말 장이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죠. 뭐 시베리아 한파가 불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진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보실까요?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서 첫 번째 3빌리언이 있습니다. 3빌리언은 이게 AI를 이용해서 유전 변이 검사하고 그런 이제 회사거든요. 신규 상장점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신규 상장점 하면 안 된다는 게 뇌리 깊게 다 이렇게 파고 들었죠.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격 메리트를 만족하고 이 캔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때 한번 포착, 또 이때 한번 포착해서 예, 이번 주만 하더라도 74%. 이 어려운 자리 74% 대단하죠? 예, 3빌리언이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일신석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95% 개인 투자들은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적산병 좋아하십니다. 저도 한때 처음 주식시장 입문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장대 양봉, 적산병, 돌파 양봉 나오면은 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지게라. 좀 때로는 좁은 문을 선택하시라는 거거든요. 이게 음봉 5개짜리예요. 그래서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저희가 실제 저는 1,000원짜리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3종 바닥을 만족하고 음봉 5개고 노란색이죠. 43%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올랐을 때 매수하고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좀 아슬아슬한 매매가 되거든요. 특히 제가 한 팁을 알려드릴까요? 자, 이제 뭐 북한 어쩌고 내 얘기 나오면서 트럼프 무슨 뭐니 나오면서 이때 매수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힘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돌파 양봉 아니었나요? 장대 양봉 아니었나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주식 투자의 격은 하나 말씀드립니다.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음선이죠?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기는 거예요. 바로 일신석재가 저점 잡아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지수하고는 전 상반되는 그런 상승 흐름이 아닐까요? 또 하나 CM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MS라는 회사도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아침 방송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루틴하게 움직여요. 신규 상장주에서 SK텔레콤에서 지분을 투자한 그런 회사하고 AI 로보틱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봐요. 35,000원짜리가 15,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가격 메리트 만족했죠. 근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이때 뉴스 안 나와요. 어쩌보면은 저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참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뭐 여러분께 참 주제넘게 이 자리에서 공부한다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개인투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사야 될 때는 안 사시고요.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올랐을 때 늘 내가 못 사면 바보 같으니까 그 포모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피하고 미싱 아웃. 그럴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제가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양음 패턴에서 역전된 망치의 도지, 이표성 밀집에서 신규 상장 다 공통 분모를 갖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그랜빌 법칙에서 치고 나가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거 함께 하시자 제가 이미 다 예고됐던 종목이에요. 아침 썸을 보따리에서요. 그러면서 3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봐요. 이 차트 보세요. 지수도 좀 어렵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급등 차트가 아니면서도
내 계좌에 알찬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CMS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 다음에 또 단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왜 다 신규 상장주를 보셔야 되는지 이제쯤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낙폭 메리트를 만족하고 황금 맥주에서 포착한 게 바로 이것도 12,000원짜리가 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났잖아요. 글쎄요, 여기서 더 급락 나올까요? 이미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저는 항상 시장을 접근할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선물 보따리 매수하시라고 딱 한 종목 드렸던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좀 낮게 여기서는 리스크는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 31%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사인앱 소프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문서 AI예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주류인데 최근에 AI에서 SP 소프트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서 크게 수익 났던 종목들이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류 AI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인앱 소프트는 다트라고 해서 금감원에서 사용하는 공시, 예, 그런데 B2B 쪽에 광고 속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AI를 이용해서. 그러면 내용 됐죠? 그리고 이게 보면 캐시카우가 되죠? 영업이익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2,000원짜리가 이렇게 음봉 5개 주고 똑같이 나오네요. 아까 일시수식처럼. 이 음봉 나올 때는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상위 5%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왔구만 라고 인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예를 들어드릴까요? 이때 저도 이거 여기서 매도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때마다 장대 양봉이란 말이에요. 적산명이 나오면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음봉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 또 음봉 나잖아요. 이때 뭐냐면 쉽게 해서 이렇게 이때는 장대 양봉 순간이거든요.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 아주 엄청 유혹해 됩니다. 유혹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저점에 잡으신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 중에서 재미있는 게 에이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드론 관련주인데 자료를 보실까요? 참 신기하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12,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빠져요. 거의 반토막이 났을 때. 이때 황금 맥주에서 포착이 됐고 이것도 똑같이 예고한 종목입니다. CMS처럼요. 이것도 바로 아까 3빌리언도 바로 그런 것들이고 이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거래량 바닥을 만나서 도지 캔들, 역전된 망치. 이 캔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서 이것도 불과 1, 2 상한가 뽑을 수 있던 47%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시장과 별개로 이렇게 신규 상장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우열이 가려진다는 것을 이제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LK 삼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게 바로 이게 똑같죠. 도지 캔들 이때부터 포착이 되면서 28%나 올랐고, 예, 그 다음에 또 노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의류 AI인데 보실래요? 이것도 한번 공부하실래요? 자,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바닥에서 이게 뭐냐면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이에요. 아까도 보시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수익을 주더라. CMS도 바로 이런 패턴이었죠. 어찌 보면 되게 쉬워요. 이제 다만 우리는 이때 뉴스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야, 저걸 내가 사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긴가 민가 하시다가 이렇게 황금 맥점 그 전략을 이렇게 좀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 거죠. 이것도 45%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M83, 이것은 이제 VFX하고 CG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것도 보실래요? 봐요. 양양음, 역전내막 차담의 도지. 우리 한번 앵커는 한번 지난 거 할까요? 밤양갱. 왜냐면은 이게 좀 리드미컬하게 여러분들 인식되시라고요. 뭐 아침 방송에는 몇끼 제작진에서 몇끼양 황몇끼 뭐 그럽니다만은 양양음 되게 쉽죠. 입에서 밑집이죠. 45% 급등 나왔어요. 근데 우리 개인투자는 어때 매수해요? 이때요. 이때 인싸 종목으로 늘 뉴스 타거든요. 바로 이런 겁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제 아주 급락장에서 이것도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예고한 종목 하나 보실래요? RF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봐요. 양양음 밤양갱. 어제 같은 양에서 VI 2번에 거치면서 이것도 시가 대비 25% 상승했어요. 어제 얼마나 급락 나왔죠?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황금 맥점 전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여러분께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 상승 흐름이 났다. 결코 PR이 안 해요. 자꾸 공모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놓치시고 늘 지난 다음에 뉴스 나올 때 이때 RF 시스템스가 천궁2에 들어가는 안테나 만드는 회사니까 그때 뉴스가 다음에 나오거든요. 창정이 나오는 거예요. 오를 때 늘 기자분들이 기사를 쏟아내요. 방송도 그렇고요. 누가 수익이 잘 날 건가요? 답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12월장에서는 상승이 전망되는 종목에 저점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들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당하고 싶지 않고 뉴스에 당하고 싶지 않고 급등하는 종목에 당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젠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오늘 앵커님께서 아주 정확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했죠? 뉴스에 당하지 않고 시장에 당하지 않고 급등 자태에 당하지 않고 이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우리 절대 말 맞추지 않았죠. 역시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딱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100% 다는 아닌데 왜냐하면 주식할 때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똑같은 워딩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뒤늦게 쫓아가면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구간은 굉장히 쭉 적고요. 저점 잡으면 특히 내용 있는 종목들을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점에 있을 때는 뉴스가 안 나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만 뉴스 탑니다. 네,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컨스탄트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에서 뉴스 안 나오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드시지 마시고 이 바닥에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95% 분들이 돈을 잃고 이거 뭐 그냥 이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아픔을 맛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방법이 없느냐? 아까 좀 전에 보셨죠? 황금 100점 전략은 저 30년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급등주를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급등주 용어에서 저는 이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하고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 용어는 이미 급등한 종목을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급등줄은 급등할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개념부터 분명히 알아두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법 맞게 말씀드려도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입니다. 황금 100점 저점에 잡아도 급등주가 탄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100점 포착 전략이란 영어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골든 포인트입니다. 이 전략이란 뭐냐면 아까 말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100점을 잘 포착해내요. 급등한 종목. 과거 또는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저점에 잡아도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 알아요. 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거 들었는데 무슨 저점에 잡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죠. 그러면은 그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낙마를 해보세요. 아프고 다치잖아요. 근데 이것은 빨리 그러니까 저점 잡아도 이게 뭐 군베이처럼 이제 더디 움직일까 해서
외면하시거든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지만 내가 저점 잡으면은 안 나고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시는 경우를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이 특징을 한번 보시자고요. 소문에 앞서서 또 나오네요. 제가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이 경험자예요. 여러분 주식 격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뉴스에 사시냐고요? 왜 뉴스에 사시냐고. 이미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북 테마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늘 갭상을 쫓아가봤자 음선 맞고 장대 갭상승 거 위에서 장대 음선 맞으면 그다음부터는 깝깝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소문에 앞서서 뉴스에 앞서서 먼저 매수 신호를 알려줘. 신기할 정도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RF 시스템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2년 동안 90% 적중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황금 맥점 그 시스템이 그렇고요. 또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켰던 종목이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적중률이 90%가 넘었습니다. 나쁘지 않겠죠? 최근에 오래된 건데 또 최근에 10월 10일부터 11월 29일 장이 안 좋았죠? 이때부터 12회 이것을 제가 이따 무방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맥점량까지 알려드리면서 이거 팩트를 증명해 드릴 거예요. 상한가, 준상한가가 나왔다. 상한가, 준상한가가 나왔어도 이 특징이 뭐냐? 말씀드렸죠. 25% 올랐을 때 제가 여러분께 상한가 PR하려고 상한가 몇 개 하는 게 아니고 다 저점에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하고 이게 직결이 가능한 그런 상한가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실전 매매에서 몇 가지 한번 사례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 SY 스틸텍이 있습니다. 상한가 뽑으면서 95%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났는데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코럼 글로벌과 우크라 재건 MOU를 맺은 그런 회사고 11월 5일, 11월 12일 이 황금 백점이 전지 건설 로봇도 그랬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저점에 잡으면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내용 있고 저점이 있는 종목들은요. 정말 빈번히 잡혀요. 그러니까 이때 자꾸 매수 신호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여기는 뭐 좀 지나치게 두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음선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평선 딱 지점에서 이게 역전연망치의 캔들이에요. 이날 매수가 되죠. 그럼 이날 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맥점 전략은 당일에서 3일 내, 늦어도 5일 내 거의 승부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날 매수가 들어가면 이 다음날 상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보실래요? 이건 시청자분께서 제가 약간 인터벌을 들 테니까 뭐죠? 답을 내주세요. 쉬워요. 양양. 예. 양양이 뭐냐면은 이게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거의 틀림없어요.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개인적인 사담이에요. 95% 분들이 이 바닥에서 참 안타깝게도 손해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넘버 1으로 할까? 그 다음에 넘버 5로 할까? 그래서 상위 5%만 수익을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위 5%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패턴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넘버 5로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여담이에요. 이거 그래서 급등 나오죠? 바로 이게 맥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귀가 이렇게 쏠리고 하는 게 어느 자리예요? 올랐을 때예요. 그죠? 그러면 방송에서 이게 늘 나오고 뭐 여기저기 뭐 너튜브라든가 늘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점 잡는 분들이 수익이 잘 나실 거다. 두 번째 재밌는 게 SOSL입니다. SOSL 아시죠? 어차피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와요. AI는 결국 어디로 다 되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바로 로봇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다 AI하고 서로 밸류 체인이 되는 그런 섹터들이거든요. 또 하나, 저는 앞으로 AI로 볼 때 의류 AI를 보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OS랩은 무슨 AI는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다, 레이더 역할을 하는 그런 자율주행에서 만든 그런 회사인데, 이거 나오죠? 핵심 부품 라이다를 생산하고 있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도 앞으로 로봇 개념으로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참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죠. 그분의 그 의사 결정력이요. 딱 트럼프에 딱 배팅해가지고 한 100조 정도를 벌었어요. 며칠 만에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벌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위 해서 오피니언 리더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포착이 되냐. 어차피 자유주행은 갈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했느냐. 이것도 다 예고한 종목. 처음에 잡혔던 게 양음량에서, 이거 좀 지났지만 공보시장 얘기예요. 많이 내렸죠? 그러면서 양음량 패턴에서 한번 잡혔고, 그 다음에 조금 이때 잡혔으니까 1, 2, 3, 4 4일 동안에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이건 옛날 거고 공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최근 거는 언제냐면은 이거 놓치지 마세요. 상승 다음에 눌림이죠. 그런데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상병, 장대양봉, 돌파양봉 이런 것들 웬만하면 좀 경계하시라.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을 때는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과열권에 진입한 거예요. 단기 과열권에. 이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예요? 이렇게 역전된 망치 다음에 도지. 이게 넘버원이에요. 이것도 그때부터 상한가 뽑았어요. 상한가 뽑았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때부터 53%가 황금 매출 포천에 53% 올랐는데, 이때 상한가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물론 어디도 좀 올랐지만 이런 것들이 수익은 잘 안 나면서 이게 흔들어질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자꾸 공부하시자는 게 뭐냐면은 답은 여러분께서 내시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론 머스크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본인의 다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 잡아서 상한가 뽑으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좀 전에 보셨던 에이럭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틀 동안 47%, 이게 안 좋은 장에서도 상한가 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드론하고 로봇, 초경량 만드는 회사고, 초경량 드론 로봇 만드는 회사고, 상반기에 미국의 수출이 170만 불이에요. 작년 전체가 한 83만 불 됐는데 굉장히 좀 실적이 서파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11월 25일 황금 맥점에서 포착했고, 그날 아침에 선물 보따리에서 여러분께 예고드렸던 종목입니다. 자리를 보실까요? 이때 한번 바로 이거예요. 이런 캔들을 놓치시면 안 되죠. 상한가 뽑으면서 47% 올랐습니다. 제가 또 물론 다양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이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신 지가 30년이 가까이 되니까 이럴 때는요, 시선을 안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 건 시선을 안 주고, 이렇게 뉴스 나오고 급등하니까 봐요. 이것도 쫓아가 봐요. 자, 장대, 이때는 이 순간에 장대 양봉이거든요. 쫓아가면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예고를 해드리고 그 약속은 뭐 거의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3빌리언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3빌리언 같은 경우도 AI 기반 희귀 유전질환 진단하는 회사예요. 저는 이 종목을 왜 좋게 봤냐면은 항상 우리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DB 한국산업은행에서 12%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크로렌 잘 아시죠? 예, 그 뭐 진단 전문업체, 거기서 지분을 7%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이저들이 한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뭐 다는 아니지만 차관점을 뒀답니다. 그러면서 이 황금 맥점 전략은 11월 19일, 11월 22일, 이게 다 뭘까요? 다 저점했을 때는 거예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거예요. 음봉 세계에서 많이 내렸죠?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많이 내렸을 때 사시라.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기회를 노리시라. 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싸게 살라고 여기저기 서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주식은 왜 싸게 왜 그때는 외면하시죠? 우리 앵커는 웃으시네. 근데 가슴에 좀 닿으세요? 정말입니다, 이건. 이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증권방송 보시겠지만 아마 저희가 뭐 저처럼 독특한 전문가 별로 흔치 않을 겁니다. 늘 여러분 올랐을 때 그렇게 하죠. 이때부터 한번 포착이 됐고, 이게 또 쌍둥이 패턴에 포착돼서 상한가에서 이 진짜 뭐 요즘
어려운 장에서 124%나 올랐네요. 예, 이게 바로 3빌리언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전에 보셨죠? 3빌리언이 그 여기저기서 그냥 제일 뭐 저점, 뭐 최초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저점인 게 이제 증명되셨죠? 이거 신고가를 이어서 또 뒤에 이을 황금 맥점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요, 항상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승한 종목을 예고해드려요. 무방에서도요. 상승한 종목은 경계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그래서 특히 직장 다니시면서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뭐 경기도 어렵고 계좌가 참 만족할 만한 수익도 안 나고 또 요즘같이 추세 투자한다고 그냥 옴짝달싹 못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급등주 테마주 하시면서 힘들게 매매하는데도 잘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분들, 월요일 3빌리언 신고가 후속 또 저점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무방에서 소개시키도록 할 테니까 꼭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급등할 종목을 공략하는 게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12월장이 다가오면 산타 랠리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 조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시장 공부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이 또 우리의 산타가 되어주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박주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한 디테일한 전략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맥점 잡는 거 몇 가지만 더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예, 그걸 한번 공부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TA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걸 같이 한번 공부하시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위 말해서 192연인지 진짜 이거 저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손이 안 나갈 거예요. 또 하나 나옵니다. 양양음 나오죠. 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TA 홀딩스. 재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보셨지만 노을 같은 것도 뭐 이번 주도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지만 처음에 포착된 게 어디였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역전내망치 나오면서 상한가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급등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공부하시자고요. 뭐냐면 동서예요. 동서. 이게 누구누구 이제 그 친척 코치가 동서가 아니고 동서라는 회사예요. 자, 음봉을 즐기라고 그랬죠. 이럴 때 따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포화형 음선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황금 맥점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양음량이 나오면서 이것도 또 급등이 나왔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 매매 기법이요.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서 매수하시게 되면 수익도 못 나면서 늘 밤잠 못 이루시고 오금저리는 매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저점 잘 잡았죠. 공부 한번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HI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원전에서 상당히 좋아요. HRSG 이것도 처음에 포착된 게 약간 높게는 잡았지만 굉장히 자주 잡힌다고 그랬죠. 양양에서 단기 상승이 일어났고 또 한 번 양양에서 또 단기 상승이 일어났고 양음량에서 또 일어났고 이때 또 양양에서 또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디마디 잡히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HVM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항공 우주에서 제일 먼저 포착을 해서 아침 방송에 여러분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상승이 일어났고 또 한 번 이게 이 자리를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양양음이에요. 물론 이것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제 소위 말해 조주의 단계를 거쳤지만 역시 또 급등이 나왔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루미르라는 게 또 있어요. 루미르는 이제 그 우주 관측 그런 지상 관측 그런 건데 이것이 바로 이때부터 포착돼서 똑같죠. 아까 3빌리언 그런 똑같이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T-사이언티픽이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도 양양음에서 살짝 눌림 주고 이때부터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기왕에 보는 거 인수피온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음량에서 조금 이렇게 횡보 누르더니 그 상한가 뽑으면서 한 60%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SOS를 이렇게 보셨으니까 예,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포착주들 AS 중간 점검도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전진건설 로봇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종목은 AS 저희가 어떻게 전략 챙겨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이제 좀 싼 고점이 나와요. 그러면서 우크라 테마는 저는 1월 달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눌림에서 관심을 두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 나올 때 저는 35,000원까지 봤는데
또 이때는 좀 이제 플렉시블하게 대응해야죠. 가지고 계신 분들 한 28,000원 정도 한번 매도하고 다음 추세를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월까지는 저점 구간에서 눌림 시에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S&T 에너지도 궁금하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궁금한데 두 종목 전략은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S&T 에너지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아까 BH가 거의 비슷한 건데요. 음봉 5개네요. 다시 한번 관심권에 두시면서 뭐 단기적으로 한 18,000원, 19,000원 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신고가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거고요.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미 뭐 90%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한 뭐 40% 정도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뭐 꾸준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것은 한 45,000원 이제 돌파했으니까 한 55,000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상방 55,000원 선까지 열어볼 수 있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종목 좀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까요? 의료에서 대장은 루닛이 아닐까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루닛을 제가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루닛은 우리 머니투데이 시험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종목 아주 엄청난 10배 이상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맥점에 와 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루닛 위원님과 함께 하신 분들 어떤 상승률을 보였는지 모두 다 너무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오늘은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개인 투자별로 그 매매 전략, 그냥 어떤 종목을 픽하냐에 따라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3빌리언, 전진건설 로봇,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다 저점에서 여러분께 다 추천드려서 상한가, 그 다음에 또 배 이상 상승 흐름이 일어났네요. 12월 첫 출발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함께 우리 한번 멋지게 수익 공유하실 분들은 제가 좀 좋은 종목도 준비했거든요. 무방에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상승률 70% 넘게 보여줬었던 이 3빌리언 그 뒤를 이을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머니왕 후반부는 이분과 함께 또 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장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더욱이나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위원님의 포착주들은 또 어떤 흐름들을 보였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야기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이제 포착주도 포착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생방송을 많이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언제 좋아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7월 달 그리고 8월 달부터
한마디로 계속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아직까지 시장이 안 좋은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과도 직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또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빠지고 있는 종목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이 바닥이다, 저점이다, 더 빠질 데가 없다, 이제는 한계치 이루었다, 뭐 지금은 더 사야 되는 구간이다. 이런 식의 반복된 흐름,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장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이유 뭐가 있을까요? 주식은 경기의 선행에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시장이 소비 경기라든지 이런 국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자꾸 처지고 있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한 원인 자체가 앞으로의 그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이 하향 조정되면서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게 뻔히 드러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할 것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 뭐 기후제 지내듯이 뭐 비 올 때까지 뭐 기후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주식 대응은 이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직도 시장은 하방이고 이 시장이 하방으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꼭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 시간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 시리즈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HL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HLB 보시면은 이 FDA 승인 과정에 있는데 이게 이제 FDA 승인이 내년 대략 한 1, 2월, 2, 3월 네, 그 구간에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흐름 자체는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좀 잦아들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거나 그랬을 때 이런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사실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HLB에 대한 내용들 아마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승인 전까지 피드백을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2주 전에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지난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난주에 조정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이 과정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FDA 승인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자, 최근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최근에 이제 임상 결과 나온 이후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알테오젠의 악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금리 인하와 또 맞물려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가 하락세에 맞물려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보는 이유, 시장을 보는 이유는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그죠?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시장이 나빠질 것이냐에 따라서 종목별 대응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아직까지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아직은 조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이제 주봉 상태를 보면은 좀 조정이 있는데 지금 이 조정권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되냐. 아마 이 정도 구간에서 횡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20만 원대 중반 후반에서 뭐 30만 원대 요 과정에서 구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완성된다고 하면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이 3빌리언 같은 종목은 약간 이제 바이오 중에서 조금 한 분야가 좀 다른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식이질환을 검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갖다가 2만 개 정도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8천여 종의 식이질환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하는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비센스보다 훨씬 더 검색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3빌리언이 최근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바닥권의 이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5일선과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공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5일선에 근접했을 때 또는 5일선을 이탈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 자, 5일선에 이탈했을 때 왜 매수가 가능하냐? 그거는 핵심은 바로 이거죠. 거래량이 지금 3일째 줄고 있고 특히나 금요일 날 많이 줄었죠. 많이 줄은 상태에서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다. 이런 구간이 바로 이제 매수 구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5일선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이 근처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거래가 많이 형성됐고 고점 7,000원을 찍었는데 근데 바닥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이제 바닥권에서 거의 50%, 100%, 뭐 150%, 200% 이런 단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바닥권이 3,000원이고 50%면 4,500원, 100%면 6,000원이죠. 근데 7,0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일단 1차, 2차 목표까지는 다 왔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단계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격의 저항선, 만 원 직전이죠. 9,900원을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5일선에 근접했을 때 9,90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강스텐바이오인데요. 강스텐바이오가 워낙 많이 내려온 종목이고 바닥권에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줄기세포를 일본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과정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올랐는데 이 회사가 자회사 프리모리스 테라퓨티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엑소점을 이용해서 어떤 피부 질환 그리고 뭐 화상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라든지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시너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기술력은 엑소점을 이용해서 어떤 그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엑소점이라는 거는 일단 뭐 단백질을 전달해 주거나 이런 수송 과정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단백질을 수송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암세포를 증식하는데도 그런 역할도 하지만 암세포 증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를 연구하면은 결국은 암세포 치료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회사를 인수해서 추후에 어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구간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악재가 나왔을 텐데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을 때 바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이 거래량은 뭘까요?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죠. 이 거래량, 대량 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수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과정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급락했던 바로 이 지점,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그 지점이 바로 이 2,750원, 3,000원 구간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럼 급락한 이후에 요거 올리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1차 50%, 2차 100%, 150%, 200%. 많이 가면 200%인데 지금 이제 바닥권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1,388원이니까 확대해서 좀 봤는데요. 자, 이 구간이 1,388원이니까 50%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대략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 일단 올린 상태에서 다시 100% 올라가면은 2,700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2,7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대로
100%까지 정확하게 올라오죠. 자, 1단계까지 1단계, 2단계까지 올라온 게 바로 여기다. 2,750원.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곱하기 2 하면은 딱 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죠. 여기서 어떤 재료가 나오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지질해주고 어떻게 수렴하느냐에 따라서 한 단계 레벨업. 그러면 이제 150%, 200% 구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바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야간 생방송에 이 구간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라는 또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거나 또는 상한가 그 부근에 갔다가 못 간 경우에 그러면 이 종목이 약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도적이라는 거죠. 상한가 갔다가 풀리거나 또는 상한가를 못 간 상태에서 굉장히 급등이 나온 경우에 진짜 상한가는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아직까지 매도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물량들은 한 번에 털기 어려워요. 그리고 웬만큼 올려가지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다가 상한가를 한번 보내고 그 다음날 갭 띄워서 판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상한가를 갖다가 풀렸는데 이거는 또 다른 상한가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어떤 굉장한 노하우를 사실을 알려드린 건데 과거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식의 상한가의 패턴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자, 주봉을 보시면은 자, 2주 전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래량이 완전히 줄은 그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째 양봉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서 하락한 모습을 보면 3,900원대에서 굉장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죠? 3,900원대에서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의 저항선이 한 이 정도 매물대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LK 삼양입니다. 이 종목이 뭐 렌즈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예전에 삼양 옵틱스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일봉과 주봉 차트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LK 삼양이라는 회사가 원래 거래량이 굉장히 없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어마무시한 이 거래량들이 역사적으로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도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뭐 상한가 나오기 직전에 제가 포착을 해드렸는데 이 구간에서도 호재가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도 호재가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도 호재가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매도가 다 나갔다면 벌써 이 종목은 이렇게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가서 전저점, 이 최저점 부분까지 내려왔을 텐데 왜 이 지점에서 다시 끌어올렸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다 못 팔아서 여기서 쌍봉을 만들어서 팔 것이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지금 거래량을 토탈로 보면은 제가 여기서 뭐 산수를 못 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 거래량들이 서서히 분산돼서 올라와서 팔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는 어떻다고 그랬죠? 바닥권에서 50%, 100%, 150%, 200%. 자, 여기 보시면은 1,450원이니까 이 바닥권이 1,450원이니까 100%면은 3,000원이에요. 자, 100% 3,000원. 예, 3,000원. 여기서 한번 100% 올라갔죠? 그죠? 여기서 한번 100% 올라갔고 이제 100%에서 다시 한번 50% 한번 점법이 되려면은 한 4,500원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4,500원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박스권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돌파되는 순간 이제 4,500원, 5,000원 쪽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회사가 이 급등 구간에서 전기차들 화재가 있을 때 전기차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어제 급등했을 때는 우주산업 진출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하나씩 공개되면서 굉장히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보시면은 자, LK 삼양의 주봉인데요. 자, 특이하게도 조정권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상승하고서 바로 음봉으로 주봉 단위로 거래량을 줄이면서 그죠?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양봉을 띄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음양, 장대양봉, 장대음봉, 장대양봉.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피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단계다.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 급등을 만드는 이유는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굉장한 피크를 이룰 것이고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마지막 피크.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급상승하는 그 시점을 먹을 수가 있겠다. 보유를 안 하신 분들도 아마 다음 주 초반에 진입을 하시면은 뭐 최소한 20에서 한 40%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노을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노을이라는 종목이 의료기기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I 진단 마이랩이라는 거를 이제 미국의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마이랩이라는 건 뭐냐면은 혈액 진단을 하는 건데, 이 말라리아 혈액 분석, 이거를 이제 오토화 시켜서, 자동화 시켜서 이거를 FDA에다 승인을 받아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텐데, 자, 이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뭐 이 종목이 상승한 이후에 조정도 크게 받았고 또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중요한 구간, 자, 요 구간에 어떤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해소돼야지만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바닥권이 1,800원이니까 대략 3,600원. 네. 3,640원. 뭐 이 정도가 일단 1차, 2차 단계 목표가로 볼 수 있는데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네. 그 구간이 바로 바닥권 1,820원에서 3,600원 구간, 이 구간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1차, 2차 목표까지 온 건데 어제도 바로 보시면은 3,600원까지 딱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일단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을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주봉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는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바닥권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와 영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영망치 캔들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럼 이건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박스권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한 4,900원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지금 요 주봉 상태를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JYP 엔터인데요. 최근에 보면 엔터주, 뭐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사실 속도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주를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게임주와 엔터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뭐 어제 엔터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JYP 엔터는 이제 4분기에 스트레이트 퀴즈가 초대형 투어를 앞두고 있다. 이게 아마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스트레이트 퀴즈 제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아마 초대형 투어인 거 보니까 뭔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네, 이름도 좋죠? 스트레이트 퀴즈. 네, 스트레이트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차트가 이래서 스트레이트 퀴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이 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많이 올랐네. 이거 어떻게 사?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사고, 겁먹고, 무섭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원리를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 5만 원부터 움직였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5만 원부터 움직였으면은 1차가 50%니까 7만 5천 원이겠죠. 그죠? 그 2차는 얼마일까요? 2차는 10만 원이니까 우리가 10만 원까지 보면은 제가 이제 100% 올라간다고 하면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9만 9천 원에 파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7만 7천 원이니까 9만 9천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거의 한 30% 정도, 지금 사도 30%예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 사느냐? 저 보시다시피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아, 5일선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그냥 5일선에 사면 되겠네? 따라잡을 필요도 없어요. 5일선과 지금 이제 이 기억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좀 내려오면 사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이게 4주 연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지금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99,0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도. 아마 차트를 보시고 여기가 매물대인지 잘 확인하시면서 뭐 나는 무서워서 오래 못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은 한 9만 원. 욕심을 부려보겠다 하면은 99,000원. 적당히 팔겠다 하면 95,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컴위드 스페이스X 관련주인데요. 이 스페이스X 관련주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있고 테슬라 뒤에는 또 일론 머스크가 있고 일론 머스크 또 뒤에는 트럼프가 있죠. 이기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게 상하원을 장악한 트럼프는 과거의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트럼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잠시 후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트럼프 관련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고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컴위드라는 이런 종목이 포착이 됐는데 스페이스X에다가 또 요즘에 스타링크까지 또 얹혀졌죠. 그래서 뭐 통신망에 관련된 어제 어떤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스타링크가 전 세계 그 월드와이드 웹을 갖다가 다 묶어버리는 뭐 그런 건데 아마 거기에 관련된 이제 한컴위드 그리고 이 외에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자, 한컴위드의 주봉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아, 이건 좀 눈여겨봐야겠다. 얘가 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가 발생했을까? 그리고 나서 별로 밀리지 않는다. 그죠? 그럼 이거는 또 수렴으로 봐야 되는데, 수렴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요거죠. 그죠? 수렴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뭐, 계속해서 거래가 없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수렴의 근거는 바로 요 바닥에서 영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맨날 말씀드리고 이 시간에 나오면 한 10번은 말씀드리는데 바닥에서 영망치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매수 기회다. 그리고 워낙 바닥을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이런 구간. 네. 이렇게 바닥에서 행보하는 게 바닥주가 아니라 바닥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가 바닥주예요. 그래서 바닥주에서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2주 전에 조정을 거쳤는데 조정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조정이었고 다시 한번 영망치 양봉이 나왔다.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장대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꼬리가 있지만 이게 일종의 자, 꼬리가 있지만 이게 일종의 장대 양봉이라는 거예요. 요 핵심 비법도 제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다음 주 목요일부터요. 네, 다음 주 목요일부터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원래 8월 달까지 제가 했었던 치킨 이벤트 기쁘죠? 네. 제가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치킨 이벤트로 해서 무료로 퀴즈를 맞추신 분들을 치킨을 뭐 한 3마리씩 드렸는데 치킨 플러스 또 커피도 있었죠. 네. 별다방 커피도 쿠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벤트가 다시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장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수의 강한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종목 장세에 맞춘 이 종목별 전략들을 탄탄하게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 파인 시그널 전략을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인 시그널 포착주들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중간 점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닛부터 만나보시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주만이 연속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루닛은 의료 AI 관련한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지금 28%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상단 또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루닛 AS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상방은 어디까지 염두할 수 있을까요? 네. 마침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드리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월요일 날 바로 23%나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회가 좋았던 거는 제가 토요일 날 드리고서 급등이 나왔지만 이번 주 토요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절호의 매수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 나와서 이거 지금 너무 올랐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바닥권에서 50%, 100% 원리를 설명을 드렸죠. 근데 바닥권이 지금 4만 원이면은 일단 1차 목표는 6만 원.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이제 9만 9천 원이 되겠죠. 지금 현재 보시면 종가가 6만 8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거래량이 중요하다. 지금 보시면은 4일째 거래가 굉장히 줄어 있죠. 4일째 거래가 줄고 있고 마침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양봉까지 뛰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절호의 매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주 월요일 날 이걸 매수를 못 하신 분도 다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아무래도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 치료제 블록버스터급 폐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루닛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의료 AI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AI들은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백데이터죠. 네,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돼서 그걸로 활용을 해서 AI가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폐암 치료의 어떤 그런 과정이 여러 번 있었고 폐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루닛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분야의 AI들을 더 확장을 시켜서 의료 AI 쪽에 어떤 그 매출들을 훨씬 더 크게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고점이 13만 4천 원 그리고 바닥권이 거의 3만 원대니까 거의 한 4분의 1, 네, 4분의 1 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요즘에 이제 의료 AI뿐만 아니라 AI 관련주들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닛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 분석을 듣고 바로 또 하루 만에 20%대 시세를 보여줬었던 엄청난 종목인데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접근의 기회 열려 있을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분석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YG 플러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금요일장에서 지수 자체는 힘들었지만 미디어 엔터 쪽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연말에 뭐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나 공연 일정들도 있을 것 같은데 YG 플러스는 저희가 추후에 또 전략들을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는 지금 또 기회가 열려 있는 종목일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호재죠. 그러니까 엔터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YG 플러스는 아파트로 인해서 로제 아파트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은 전반적인 엔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2차 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JYP 엔터라든지 YG 플러스, 뭐 YG 엔터라든지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마침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쪽 섹터가 굉장히 강한 섹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6천 원을 노리면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미디어 엔터 쪽으로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종목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6,000원 목표가를 잡고 한번 흐름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내년까지 일론 머스크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나라 자체 지금 경기 둔화를 봤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호재를 찾기보다는
해외 호재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면서 거기에 모멘텀 그리고 거기에 돈의 흐름 그걸 가장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되겠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삼성전자 우리 사야 되나? 삼성전자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되나? 이런 그런 아이디어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제 아주 IB 투자입니다. 아주 IB 투자는 일단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고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거 스페이스X에 투자했지만 스페이스X에 포함된 게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동통신 사업의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타링크와 관련된 거고 스타링크는 비상장이고 스페이스X도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동안에 테슬라의 움직임이 횡보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도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공격적으로 해외 주식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해외 주식을 설명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2월 달에 해외 주식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를 드리고 나서 지금 엔비디아가 200%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국내 주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 아마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해외 주식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아주 IB 투자는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요. 자, 바닥권에서 굉장히 대량 거래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우리가 2023년도에 1년 전이죠. 1년 전에 12월 달에도 보면은 그때 이후에 거의 상반기까지 6월 달까지 끊임없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구간이 바로 이제 내년에 한 단계 주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보시면은 이제 양음양 패턴을 그리고 있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아주 IB 투자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2021년도에 9,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지금 주가가 현재 전일 종가 기준으로 2,800원입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호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손절가는 2,750원, 목표가는 3,490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이제 머스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주 IB 투자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자, 12월 달이 왔잖아요. 근데 12월 달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12월 달도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결같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신 우리가 주가가 하락해도 여러분들이 수익률 내기 좋은 그 시절이 바로 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연초 시즌이죠. 그러니까 연초에 2025년도 1월 달에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4년도 12월 달에 뭐를 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2025년도에 올라갈 종목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때 2050년을 위해서 쉬고 있어야 되냐. 이게 바로 키포인트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과 비책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12월 장부터 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들어봤죠. 어떻게 전략들 재정비 해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